중국 어선 선장이 해경이 쏜 실탄에 맞아 숨졌습니다. 해경은 불법 조업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선원들이 집단으로 저항해 권총으로 위협 사격을 했다고 밝혔지만 중국 영사관은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감사원이 관련 공무원 등 50명에 대해 무더기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목포 해경서장과 진도 VTS 센터장 등 4명은 해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광주 지역 초중고 학생들의 독서량이 2년 사이에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늘어나면서 나타난 변화입니다.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시도교육청이 은행 빚을 끌어쓰고 있습니다. 정부의 교부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앞서 서울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단속하던 우리 해경이 쏜 권총 실탄에 중국 어민이 맞아 숨졌습니다. 사건 당시 해경과 중국 어민이 벌인 난투 장면 영상을 조금 전 입수했습니다. 첫 소식 김진선 기자입니다. 중국 어선을 적발한 해양경찰관에게 중국 선원들이 물을 뿌리며 물건들을 던집니다. 해경의 헬멧에 부착된 체증용 카메라 촬영 화면이 흔들릴 정도로 심한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배 이름을 가리고 불법 조업을 하던 이 중국 어선은 정선 명령을 듣지 않고 달아나다 해경에 납포됐습니다. 해경 대원들이 어민들을 제압하고 이동시키던 중 중국 어선은 고장으로 멈춰섰습니다. 그 사이 주변에 있던 중국 어선 4척이 몰려들었고 수십 명이 합세해 배를 내놓으라고 흉기를 휘두르며 격렬히 저항했습니다. 중국 선원들이 칼, 맥주병 등 흉기를 휘두르며 경찰관들을 위협하는 등 집단적으로 저항하였으며 해경은 고무탄 10발을 발사했지만 중국 선원 수가 너무 많아 저지에 실패했고 3명이 권총을 꺼내 3발의 공포탄과 8발의 실탄을 쐈습니다. 저항이 수그러들자 해경은 현장에서 일단 철수했습니다. 그런데 납포된 어선에다가가 해경 단속에 저항했던 중국 어선에서 응급 환자 발생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중국 어선 선장 45살 송모 씨가 등 부위에 통증을 호소해 헬기를 이용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CT 촬영 결과 송 씨 몸에서는 길이 1.6cm의 탄환이 발견됐습니다. 총알이 있던 자리에 먹자국이 이제 총알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거기까지 힘이 못 미쳐가지고 이제 먹자국을 만든 것 같고요. 이번 단속 과정에서 해양경찰관 5명도 중국 선원들이 휘두른 흉기에 다쳤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감사원이 관련 공무원 등 50명에 대해 무더기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감사원은 해상 관제와 현장 구조를 부실하게 한 책임을 물어 목포 해경서장과 1, 2, 3정의 정장, 진도 VTS 센터장 등 4명을 해임하도록 요구하는 등 해수부와 해경청 공무원 등 50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또 김석균 해경청장에 대해서는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수부에 인사자료를 통보했고 소방방재청장에 대해서도 주의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 스마트폰에 빠져 있는 시간이 많죠. 스마트폰의 시간을 뺏기다 보니 책 읽는 시간은 줄고 그래서 독서량이 불과 2년 사이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윤구수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중학교 하교 시간. 학생들 손에는 하나같이 수업 중에 맡겨뒀다가 돌려받은 전화기가 들려 있습니다. 길을 걸으면서도 스마트폰 화면에 빠져 있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뭘 그렇게 보는 건지 물어봤습니다. 페북이요. 문자 온 거나 전화 온 거 없는지 그걸 봐요.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랑은 집에서도 계속됩니다. 스스로 문제라고 느낄 정도로 사용 시간도 깁니다. 집에서는 자주 쓰죠. 한 3, 4시간 정도. 거의 잠자기 전까지. 스마트폰의 시간을 뺏기다 보니 그만큼 책 보는 시간이 줄고 집중력도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핸드폰 생각나서 중간에 핸드폰 만지는 때가 있고 공부에 집중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광주시 교육청의 생활실태 조사 결과를 봐도 학생들의 한 달 평균 독서량이 2012년엔 6권이었지만 올해는 3권으로 급감했습니다. 학부모들의 걱정도 걱정이지만 교육청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시교육청은 그동안 방과후 활동이나 여가를 활용한 독서를 장려해왔지만 갈수록 책을 안 읽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는 수업 시간에 독서 교육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최형식 담양군수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일 최형식 담양군수가 광주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약 6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다음 귀가했습니다. 최건수는 선거 과정에서 공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고발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최건수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에게 검찰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검 공안부는 노희용 청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하고 함께 기소된 전 공무원 박모 씨에 대해서도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노 총장은 지난해 10월 대만 연수를 떠난 자문단체 회원 4명에게 각각 $200씩을 준 혐의로 기소됐고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13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재정난을 겪고 있는 시도교육청이 은행 돈을 빚내서 쓰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공사 대금과 물품 구입비 등 당장 지불해야 할 운영자금이 없어 지난 8일 시중은행에서 일시 차입금으로 100억 원을 대출받았고 전라남도 교육청도 지난 9월 은행에서 모두 1,000억 원을 일시 차입했습니다. 시도교육청은 정부로부터 받아야 할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당초 예정보다 광주는 1,200억 원, 전남은 2,000억 원이 덜 내려와 은행 대출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동네 골목의 작은 카페가 마을을 하나로 묶어주고 있습니다. 친목 모임부터 사회운동까지 작은 도서관 기능도 하면서 마을 공동체 가꾸기에 앞장서고 있는 이 카페를 정지성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좌탁에 편하게 둘러앉은 엄마들. 카페 옆 텃밭에 무엇을 심을까 의견을 주고받습니다. 생명을 키운다는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신도심의 골목 안에 숨어 있다시피 한 작은 카페. 이 카페를 아지트 삼아 엄마들은 이웃과 함께하는 다양한 사회 활동에도 동참하고 아이 키우는 정보도 공유합니다. 공부도 같이 하고 가까운 곳에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견학도 가고 체험학습도 하고 그래서 하고 싶은 다양한 활동들을 엄마 아빠들이 하고 있어요. 손뜨개 모임을 통해서는 직접 뜬 털모자를 동네 독거노인들에게 전달하고 안전한 마을을 함께 만들어보자며 주기적으로 손전등 산책에도 나섭니다. 4년 전 문을 연 이 카페는 카페 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작은 도서관도 운영합니다. 커피 생산국에 학교를 세우는 데 힘을 보태는 공정무역 커피 한 잔의 이른바 윤리적 소비와 작은 도서관 운동을 접목시켜 보다 나은 마을을 가꾸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동네 일, 마을 사람들이 같이 어울리는 거, 그래서 다들 좀 편안하고 살기 좋게 살았으면 좋겠다.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을 위한 놀이터이자 배움터이기도 한 열린 공간이 구성원들을 하나로 묶어내며 더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공동체를 가꿔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지성입니다. 이번 주 절기 한로가 지나고 어느덧 가을 절기도 마지막 하나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점점 깊어지는 가을과 함께 억새도 제빛가를 찾아서 무르익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강예슬 기상캐스터입니다. 가을바람에 출렁이는 은백색의 억새 물결. 한 폭의 수채화를 연상시키는 억새길이 나들이 깨게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억새길에 바람이 휘날리고 얼마나 좋아요. 보기도 좋고 또 코스모스 길 향기도 좋은 데다가 흔들흔들해서 가면 참 기분이 좋고 그래서 이쪽 길을 잘 다니는 길에 이쪽으로. 갈 때는 처음에는 갈색빛을 띠다가 은빛으로 바뀐 뒤 새하얗게 꽃을 피웁니다. 이 중 은빛에서 하얗게 바뀌는 시기가 가장 아름다운 시기로 대개 10월 중순쯤 이 장관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이곳 영산강 억새길은 이번 달 19일까지 개방될 예정인데요. 칼바람이 부는 겨울이 오기 전에 늦가을의 정취를 이곳에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주말인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광주의 낮 기온 28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휴일인 모레에는 북상하는 태풍 봉퐁의 간접 영향으로 밤부터 남해안과 동부 내륙에서 5에서 2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태풍의 영향은 다음 주 화요일까지 계속되겠지만 광주를 포함한 내륙 지역에 태풍으로 인한 피해는 없겠습니다. MBC 뉴스 강예슬입니다. 우리 지역 이웃들의 애환을 영상으로 이야기하는 카메라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느 해보다 많은 관람객들이 몰리고 있다는 광주 충장축제 이모저모를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이정현 카메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랑해요. 어젯밤 11시 50분쯤 여수시 문수동의 한 식당에 승용차가 돌진해 운전자 55살 허모 씨와 식당 안에 있던 38살 김모 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허 씨가 사고를 낸 식당에 자신의 전 부인이 종업원으로 일한다는 사실을 알고 일부러 사고를 낸 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갈 사건 피해자가 수사 결과에 불만을 품고 경찰청 옥상에서 자살 소동을 벌였습니다. 오늘 오후 12시 45분쯤 전남지방경찰청 8층 옥상에서 46살 선무 씨가 투신하겠다고 소송을 벌여 출동한 구조대가 에어매트 등을 설치했지만 경찰의 설득 끝에 15분여 만에 스스로 내려왔습니다. 선 씨는 속칭 사이비 기자 3명에게 자신의 분뇨 사업과 관련해 협박을 받았는데도 1명만 구속됐다며 수사 결과에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이 자동차 100만 대 생산도시 사업에 대한 새누리당 차원의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윤 시장은 오늘 국회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주호영 정책위의장, 이정현 최고위원을 잇따라 면담하고 대통령 공약인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조성 사업을 새누리당 당론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무성 대표는 당 차원뿐만 아니라 정부를 총동원해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주호영 정책위의장도 광주의 자동차 100만 대 사업을 대한 예산 반영에 특별히 신경 쓰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세계적인 악극 까르미나 브라나가 음악 애호가들의 관심 속에 광주에서 처음으로 공연됐습니다. 광주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까르미나 브라나 공연에서는 합창단과 교향악단, 무용단 등 광주 시립예술단의 단원들과 국립합창단이 함께 무대를 꾸몄습니다. 1937년 프랑크푸르트에서 초연된 이 작품은 현대음악의 영역을 확장하는 데 공헌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강기정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익위가 국민신문고에 인터넷으로 접속한 민원인 수백만 명의 개인정보인 IP 주소를 무단으로 7년 동안 보관하고 있었고 이 중 일부를 경찰에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의원이 권익위로부터 제공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최근까지 453만 건의 민원인 IP 주소를 근거 없이 수집해 보관해왔고 이 가운데 경찰의 수사협조 요청에 72건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 의원은 이 같은 행위가 시민단체와 정부 비판 인사들에 대한 감시와 지속적 정보 수입 차원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세금과 관련된 민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에 따르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가운데 광주국세청과 관련된 민원이 지난 2010년에는 660건이었지만 2011년에는 2,800여 건으로 급증했습니다. 또 지난 2012년과 작년에도 광주국세청 민원이 2,000건 이상 접수됐습니다. 김 의원은 무리한 조세 행정이 국민 반감을 가져오고 있다며 민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가 광주 전남에서 구매한 상품 비율이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산업위원회 이채익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형마트 3사의 전체 상품 매입액 21조 8천억 원 가운데 광주업체로부터 구입한 비율은 0.5%, 전남업체로부터 구입한 비율은 1.2%에 그쳤습니다. 또 상품 매입액의 절반은 서울에서 23%는 경기도 업체에서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 지역의 문화재 담당 직원 1명이 평균 150개가 넘는 문화재를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재청이 배재정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직원 1명이 담당하는 문화재 수가 전남은 평균 153개로 경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광주는 직원 1명이 평균 40개의 문화재를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 의원은 직원들의 경력이 짧은 데다 관리해야 할 문화재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